내가 우리 가족들 자격 있어?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배워야겠다. 모두가 꿈꾸던 완벽한 결혼을 앞둔 한 여자, 지수. 그녀의 행복한 미래를 막아선 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끝없는 요구였습니다. 사랑과 배려로 시작했던 작은 호의가 지수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례함이 되어 돌아왔죠. 결혼을 위한 선택인 줄 알았지만 그건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폭발한 순간 그녀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 앞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마주합니다. 과연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믿었던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 파혼의 기록,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수는 웨딩드레스 화보를 보며 민준과의 결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온통 흰색과 푸른색으로 가득한 화면 속에서 웃는 예비 신랑 민준의 모습이 선명하게 다가왔죠. 평생 이 사람만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지수는 민준의 가족과도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민준의 여동생인 서연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죠. 서연은 겉으로는 쾌활하고 다정한 성격이었지만 가끔씩 묘한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런 사소한 감정마저도 앞으로 함께할 가족이 될 것이기에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애쓰는 마음이 행복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 오후 서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혹시 이번 연휴에 콘도 예약 좀 부탁해도 될까요? 서연은 한껏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지수의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콘도 회원권은 가족끼리만 사용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께서도 지수에게 회원권의 존재를 알려주며 언제든 편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지수는 서연의 부탁이 자신을 진정한 가족으로 여겨주는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서연 씨 날짜만 알려주세요. 지수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정말요? 고마워요, 언니. 라며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연의 기뻐하는 목소리에 지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민준의 가족과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지수는 곧바로 콘도 예약 사이트에 접속해서 서연이 원하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예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수는 예약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서연에게 보냈고 서연은 답장으로 고맙다는 이모티콘을 잔뜩 보내왔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소한 부탁이었지만 이 부탁이 결혼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작은 다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낯선 관계도 금세 따뜻한 가족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콘도 예약 하나로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지수의 얼굴에 은은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은 지금의 이 작은 친절처럼 늘 온기로 가득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지수는 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서연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지수의 배려에 고마워하며 우리 지수가 최고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수는 온 세상이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찬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믿었죠. 지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민준과 함께 미래의 계획들을 하나씩 세워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았고 지수는 이 모든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행복으로 돌아올지
지수는 기대에 부풀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서연의 첫 번째 예약 부탁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었다는 사실에 내심 뿌듯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시댁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했던 것도 잠시 서연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어색한 억양이 실려 있었습니다. 언니, 혹시 예약 날짜를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날 친구들이랑 스케줄이 안 맞아서요. 지수는 조금 당황했지만 애써 웃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번은 이해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요청은 분명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서연의 말투에서 미안함보다는 당연함이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예약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라는 서연의 속마음이 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편했지만 지수는 이내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래, 아직 우리는 가족이 아니니까. 가족이 되면 더 편해질 거야.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지수는 그렇게 자신에게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어쩌면 지수에게는 자신의 노력이 민준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수는 다시 콘도 예약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새로 제시한 날짜는 이미 다른 사람이 예약한 후였습니다. 지수는 서연에게 다시 전화해야 했습니다. 서연 씨, 죄송해요. 그날은 이미 예약이 다 찼네요. 지수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래요? 그럼 다른 날은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수는 서연의 그 태도에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지수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몇 개의 날짜를 더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그중 한 날짜가 비어 있었고 지수는 즉시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서연은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예약 변경 요청까지 처리하고 나니 지수는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기분 좋게 시작했던 일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신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수는 민준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민준의 가족 문제로 민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는 지수의 마음이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 부탁은 아무것도 아닌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지수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행복해야 할 시기에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 모든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화가 걸려왔을 때 지수는 이미 심장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벨 소리마저도 소름 돋게 들렸죠. 휴대폰 액정에 뜬 서연이라는 이름이 마치 빨간색 경고등처럼 보였습니다. 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언니, 혹시 이번에도 날짜 변경 가능할까요? 그 말에 지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지수의 침묵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꼭 가야 하는 날짜가 생겨서요. 언니가 해주면 되니까 괜찮겠죠? 어차피 언니가 하는 일 아니잖아요. 서연의 말이 마치 비수처럼 지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차피 내가 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 말은
곧 자신의 노력이 아무 가치도 없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지수가 굳이 회원권의 주인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서연의 태도가 지수를 모멸감에 빠뜨렸습니다. 지금까지 2번의 변경 요청을 들어주면서 겪었던 불편함과 피로감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서연의 부탁을 작은 호의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갑질이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자신을 하대하는 서연의 태도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 잠시만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자주 날짜를 바꾸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콘도 예약은 제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고 예약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요. 그리고 가족이 쓰는 곳인데 서연 씨,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건 좀... 지수는 자신의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지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 언니. 그냥 해주면 되지. 말이 너무 많다고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지수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럼 제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예약해 주세요. 아는 언니가 그날만 시간이 된다고 하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는 언니? 지수의 머릿속에 서연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가족들만 사용한다는 회원권을 이제는 서연의 지인들까지 이용하려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지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 할까? 지수는 고민했습니다. 민준의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던 지수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너졌고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으며 힘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지금 서연에게 얼마나 하찮게 취급받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빌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지수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의 부모님 댁에서 점심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억지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께서는 지수에게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을 권하며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지수는 이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며칠 동안의 불쾌한 감정을 잊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번에 내가 콘도 예약 다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언니가 다 해줬어. 서연의 목소리는 매우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지수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처럼 아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연의 친구들이 콘도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수는 민준의 어머니께서 콘도 회원권은 가족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지수를 향해 씩 웃었습니다. 지수는 서연의 그 웃음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지수에게 알리고 싶었다는 듯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 그런데 콘도는 가족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지수의 말을 무시하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아, 뭐 어때 친구들이라고 다르겠어요? 내가 데려가는 건데. 서연의 뻔뻔한 태도에 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수는 서연이 자신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께서 지수 씨가 그렇게 번거로운 일을 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라고 칭찬하셨지만 지수에게는 그저 공허한 말로 들렸습니다. 지수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입맛도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민준의 가족들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예비 시누이인 서연은 물론이고 민준과 어머니까지 자신을 마치 심부름꾼이나 비서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지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지수는 심한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지수는 이 자리가 더 이상 화기애애한 점심, 식사 자리가 아닌 자신을 향한 무례함과 무시가 난무하는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식탁 아래로 땀을 쥐며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지수의 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지수를 노려보며 언니, 이미 친구들한테 약속했단 말이에요. 언니가 책임져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지수는 서연의 뻔뻔한 태도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지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수야, 서연이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그냥 좀 들어주면 안 돼?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민준의 말에 지수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이 상황을 이해해 주리라 믿었던 지수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민준은 지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도 지수에게 거들었습니다. 그래, 지수야. 가족끼리 이런 일로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지. 서연이가 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머니의 말에 지수는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좋아한다는 말은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좋아한다면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리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민준과 어머니의 말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자신을 향한 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지수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마음은 더욱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수가 겪는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들의 태도에 지수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민준의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지수를 민준의 예비 신부라는 따뜻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콘도 회원권이라는 작은 문제가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무례함과 이기심을 드러내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자신에게 콘도 회원권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서연의 부탁도 없었을 것이고 민준과 어머니의 압박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수는 자신이 콘도 회원권을 가진 존재로만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억지로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민준의 가족들의 시선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음속으로 단단하게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면 평생 불행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식사 자리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을 때 서연이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 정도도 못해주면서 내가 우리 가족 될 자격 있어? 서연은 지수를 비웃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지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그 말은 지수를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지수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어떠한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지수는 서연의 말에 민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민준은 서연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준은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로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배워야겠다. 민준의 그 말은 지수를 2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도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가족이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노력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수는 사랑과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짓밟히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쌓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 슬픔, 모멸감, 그리고 배신감.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지수를 짓눌렀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과 어머니, 서연이 모두 놀란 얼굴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눈에는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오직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만을 들었습니다. 도망쳐. 여기서 벗어나. 이 결혼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지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이 모든 상황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손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지수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의 가족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 감정이 곧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굳건하고 단단했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모두의 시선이 지수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놀라움과 당황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와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눈에는 그들의 표정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목소리만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기분을 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말하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안 하겠습니다. 지수의 선언에 식탁 위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은 듯 지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지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지수가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수는 그들의 반응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민준의 어머니와 서연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준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민준의 눈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왜 지수가 이런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그런 민준의 눈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 결혼을 한다면 평생 나는 외로울 거야.
지수는 민준에게서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지수의 편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뒤로 밀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식탁을 벗어나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뒤늦게 지수의 이름을 불렀지만 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습니다. 지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평온했습니다. 지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이 해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지수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의 가족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자유로움이 지수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했습니다. 지수는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짓밟으려 했던 그들의 무례함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수는 민준의 집에서 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민준의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지수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지수는 수도 없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수는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지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수의 결정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미련과 아쉬움이 그 별빛 아래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수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를 지켜주는 사랑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부디 잘 지내세요. 문자를 보내고 지수는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라는 그녀의 굳은 의지였습니다. 지수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내는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랑을 잃었지만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수에게 큰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더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진짜 품격이란 누군가를 하대하지 않고 사람을 향한 진정한 존중을 보여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수는 자신을 지켜주는 사랑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